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시장부터 해외 시장까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맞춤형 전략을 짜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머니W를 책임지게 된 선솜입니다. 네, 앞으로 저희와 함께 저녁 시간 알차게 보내셔서요. 내일장에서 또 이기는 전략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머니W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지금부터 접수 받을게요. 013-3366-8288 문자 번호로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해서요. 머니W 홈페이지에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1대1로 또 소통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머니W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저녁을 알찬 정보로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강남 큰손 정홍주 전문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강남 큰손 정홍주 전문가. 오늘 코스피 시장은 12거래일 이상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많은 소식들이 또 이어져 왔는데요. 전반적인 오늘 시장 어떤 흐름이 보였을까요? 예, 지금 요새 미국 금융주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증시 전체적인 흐름들이 금융주가 강세를 띠고 있다는 자체는 시장에 대한 강세, 그러니까 가장 기준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그 당시 근데 금융주가 중심으로 먼저 떨어졌듯이 금융주의 강세는 전적인 시장에 대한 어떤 기본적 흐름 자체가 강하다는 어떤 의미가 되겠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가 경기 침체가 좀 우려가 되다 보니 금리를 딱 스톱을 시키고 금리 동결시키다가 향후에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경우에는 금리 인하까지도 좀 고려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금융주의 강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긍정적 흐름이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JP모건도 실적 이번에 좋게 발표가 됐죠. 그래서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됐다는 자체가 이번 1분기 실적 발표하는 4월 달 시즌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긍정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네.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존재하는 상태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계속 기대감을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 현재 특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중심으로 사고 있죠. 그게 왜 하고 있느냐? IT 업황에 둔화 우려가 있었다가 요새 막 갑자기 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거 솔직히 IT 업황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저도 솔직히 모릅니다. 솔직히 이제 그게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100% 딱 못 맞춰요. 그래서 간다 안 간다 뭐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머니투데이에 온 목적 자체가 시청자분들께 돈 버는 기술을 익혀드리려고 온 거지. 정확하게 뭘 이렇게 경제학 박사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아서 실제 돈 버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이거를 제가 알려드리고 온 거거든요. 활용 방법이요. 그렇다 한다면 IT 업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시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외국인들이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IT 업황이 2분기에 호전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하반기에 된다, 어떤 2분기 된다. 다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믿지 말고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제가 눈으로 보라고 그러거든요, 주식을. 마음으로 보지 말고 머리로 하지 말고 눈으로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성의 눈으로. 그렇죠. 근데 자꾸 사람들이 머리로 생각하면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막 상상하고 공상과학처럼. 그래서 그렇게 상상하지 마시고 눈으로 현실을 직시한다면 돈 버는 기술 우리가 쉽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내일장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예, 내일 같은 경우 이제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최근에 랠리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오늘 당장 내일 사냐 마냐. 일단 지수가 지금 최근에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면서 외국인들이 현선물을 동시에 매수했단 말이죠. 특히 이번 만기물에 옵션 만기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강한 포지션을 취했는데 그때 현물과 선물을 동시수 매수가 아주 강하게 나왔어요. 근데 저도 이런 케이스의 수급을 1년에 몇 번 못 봤거든요. 굉장히 강한 연속적 순매수거든요. 1조, 2조에 가까운 현물 쪽 같은 경우 선물도 같이. 이런 형태에서
특별하게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갑자기 떨어진 경우 들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건 오. 관성이 법칙인 거 있어서 네. 한쪽의 방향으로 쏠리게 되면 자꾸 가려는 습성이겠지만 오. 특이한 어떤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네. 당장에 급락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수급이죠. 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그 합의가 이제 앞으로 도달 쪽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고 그게 네. 이제 결과가 딱 나왔을 때 시장은 당연히 뭐 급락이 나오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만약에 합의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나온다. 음. 그럼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서 고점 형성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변수들은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장기 투자한다 하더라도 항상 바닥일 때는 투자하기가 편하겠지만 한 템포 올라온 상태에서는 더 가냐 안 가냐는 불안해요. 우리가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거기서는 계속 매일매일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 지수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내일에 대한 전략은 그냥 좋은 종목이 있으면 그냥 종목만 보고 하다가 특별한 어떤 수급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종목 장세 계속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그에 따른 또 전략을 따로따로 세워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맞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강남큰소 정홍주 전문가의 속이 꽉 찬 알짜배기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짜배기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 예정인가요? 테마에서 궁금한 테마가 어떤 거세요? 요새? 요즘 참 많은 테마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눈에 띄는 건 5G? 5G. 근데 5G 아직 사용 안 하시고 계시나요? 5G? 아직 사용 못하고 있어요. 요새 조금 늦네요. 예, 요새 5G 뉴스에 나오잖아요. 네. 이 5G가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아직 기지국이 많이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통화가 잘 안 된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5G가 상용화 된다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정상인데 네. 최근에 많이 올라갔지만 앞으로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한번 제가 한번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오이 솔루션을 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여러 가지 흐름들을 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이 솔루션이요. 네, 네.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광송신 및 광수신 모듈인 광 트랜시버의 제조 및 유통업 영위하는 이제 회사가 될 텐데요. 네. 광 트랜시버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라는 어떤 타이틀이 좀 있고요. 네. 또 4차 산업혁명의 기초적인 것이 5G라는 것이 이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개통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현재 삼성전자의 사업 파트너에 대한 긍정적 흐름들 이런 부분들이 이 종목에 대한 최근의 강세 기조의 흐름을 보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G가 지금 통신이 잘 안 되죠. 그럼 네. 기술을 많이 세우면서 거기에 대한 기업들이 실적이 자연스럽게 더 좋아질 거라고 상식적으로 봐야겠죠. 그런데 그럼 주가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네. 주식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네, 예. 그게 어려워요. 예, 왜냐면 타이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한번 제가 차트를 좀 보면서 그 어떤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오이 솔루션의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보시게 되면 기존의 주가의 움직임이 이렇게 강세를 띄었는데요. 어느 시점에서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가 되겠죠. 네. 요 포인트 제가 한번 요 전자칠판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상승은 바로 요 시점이 될 텐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예를 들어서 현 시점에서 실적이 앞으로 당연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주가 마냥 계속 가느냐? 아니죠. 미리 이게 선 반영이 되어 있는 흐름 속에 놓였기 때문에 선 반영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5 개통되면서 주가 빠지냐? 모르는 거죠. 빠진다 안 빠진다를 그걸 여기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특이상 변곡점이 있어야 되는데 조정을 받을 때 거래가 감소를 보인 상태에서 조정을 받은 거하고 거래가 만약에 여기서 터졌다 한다면 터지면서 조정은 주가의 하락. 만약에 안 터진 상태에서의 조정은 주가의 상승에 대한 여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돌파할 때, 요 음봉을 돌파할 때 이때가 매수 포인트. 매수는 여기서 하는 거지. 만약에 이게 지금 뭐 29,000원이죠.
4만 원까지 간다 치더라도 이거는 단순한 목표이지 다가 아니죠. 4만 원의 목표의 가능성을 둘 수도 있겠지만 매수는 여기 외에는 아예 없어요. 그럼 네. 매수 못하느냐? 못하는 건 아니죠. 하는 시점은 다 5위선, 여기 있죠. 선, 지지권. 이역이 짧을 때 이런 지지권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지 이역도가 벌어진 상태 연속적 상승에서 신규 매수를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5G 개통했다 해갖고 더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그런 거를 논하면서 매수점 잡는 것이 아닌 매매 기술의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 투자 심리라는 거 있어요. 일반인들이 가장 이제 혹하고 매수를 하고 싶을 때가 심리가 과열이 됐다. 그러니까 다들 흥분한 상태가 된다는 건데 네. 이렇게 흥분한 상태에서 주식을 절대 투자하지 않죠. 언제 하느냐? 바로 50에서 60으로 터닝하는 요 포인트 딱 맞죠? 50에서 60, 50이라는 것은 중간에 위치해 놓여 있는데 딱 심리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심리가 가운데. 뭐 사고 싶지도 않고 팔고 싶지도 않고 가운데 있는 건데 거기서 시그널 돌파는 60으로 터닝하는 포인트. 네. 그러면서 동시에 거래가 늘면서 동시에 매물대를 뚫은 특히 앞부분에 이 음봉에 대한 몸통이를 돌파하는 상승 자격 양봉 나올 때 이때 외에는 매수의 포인트가 없고 그다음부터는 대응, 여기는 매수권, 그다음은 5개월 이평선 부분에서의 매수를 하되 지지가 된다라는 조건에서는 보유지만 붕괴 시에는 매도를 한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매매를 이어가는 거고 지금은 과열권 당 고점에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신규 매수는 당연히 못하겠죠. 그렇다면 굳이 한다면야 바로 이제 이런 어제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5위선 근처 있죠? 이런 5위선 근처. 이런 데서 보통 기준을 잡고 시도하는 개념이지 네. 매수권은 다 지나간 상태다 해서 이런 데서 항상 투자하시는 분들이 매수하다 보니까 손실을 보시는데 여기서는 더 올라가도 신규 매수권은 좀 지나간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전파기지국을 좀 연속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전파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항상 저 업종 대표주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항상 업종에서 1위, 2위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항상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되는데 바로 전파기지국 우리가 5G가 지금 개통을 했지만 잘 뚫리지 통화가 잘 안 돼 품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럼 기지국을 많이 세운다. 일단 기지국 쪽 그리고 기지국이 세워진 다음에 이제 통신량이 증가한다면 안테나 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안테나 쪽에 에이스테크까지 가서 연결해서 볼 텐데 그러면 바로 전파기지국은 언제 매수를 우리가 포인트를 잡았었어야 되는 거냐라고 본다면은 자 한번 이렇게 자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가 되겠죠. 첫 번째 포인트 거래가 늘어났을 때 첫 번째 이평선의 저항권 돌파하는 상태에서의 첫 거래가 늘어났을 때 그리고 우리가 투자 심리가 아까 보시죠. 50에서 60 터닝할 때 요태 포인트에 매수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바로 그다음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변곡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는 거기고 방금도 아까 얘기 드렸지만 투자 심리가 과열권이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매수권이라기보다는 현재 시점에서는 5위선에 대한 기준 갖고 대응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월봉의 대장주인 오이솔루션이 과열권의 투자 심리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투자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좀 무리한 추격 매수를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에이스테크까지 보도록 할게요.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월봉 차트가 역시 수개월째 올랐죠. 연속적인 상승세가 항상 나온 상태에서는 무리한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되고 신규 매수권은 다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수 포인트는 역시 여기가 되겠죠. 특이사항이 있어요. 여기 거래가 감소 속에서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봉을 받았죠. 거래가 늘어났으면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거래 없는 형태의 대응봉 속에 돌파가 되면 이때 이거를 말뚝박아 따라 표현합니다. 말뚝박고 돌파하면은 요 시점부터는 시세 분출로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다 해가지고 대응봉 나왔을 때 이거를 말뚝이라 표현하면서 사람들은 흔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막 매수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그때는 모르는 거고 그때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알 수가 없고 향후에 이렇게 돌파가 되는 순간 1월 달부터 이거를 말뚝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말뚝. 근데 보통 대부분 투자하신 분들은 요 시점에서 이거를 말뚝이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말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꺾이는 MAC도시의 추세가 하락으로 반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 하락이 더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여기서 해서 그래 모르는 거예요. 이건 저도 모르는 거고 보통 이런 데서는 경계를 하고 돌파를 하는 걸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거를 말뚝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눈으로 매매한다. 돌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가 저점일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심리적으로 우리가 자기가 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 객관적인 증거, 우리가 뭐 수사를 할 때 범인 잡을 때도 객관적인 논리적인 증거를 대라. 증거가 있어야 이제 범인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증거. 돌파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돌파하지도 않은 상태에 이거를 말뚝이라 표현하면 절대 안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 사가지고 줄줄줄줄 떨어진 경우가 많은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는 것이 주식 투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5G 관련주에서요. 오이솔루션 살펴봤고요. 다음 대응 방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예.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네. 자율주행 자동차 꿈의 또 우리 기술이죠. 네, 타보고 싶어요. 저도 아직 한 번도 타보지 못했는데 아마 꼭 타고 싶어요. 그래서 네.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네. 자, 자율주행차. 네, 그 관련주 중에서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된 신제품을 일단 출시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HUD, ADAS, 특히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네. 블랙박스 등 개발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 공급함에 따라서 최근에 또 완성 차량 수출 증가가 이뤄짐에 따라서 매출 규모가 좀 확대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실적이 늘고 있는 기업에 속한다. 아무래도 실적 늘고 있는 게 좀 더 낫겠죠? 네. 적자보다. 그래서 모멘텀만 가지고는 절대 주식할 수 없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스토리, 모멘텀만 가지고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그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냐? 솔직히 스토리가 없는 회사는 없죠. 그렇죠. 다 보면 이 회사는 이렇게 좋고 얘 좋고 다 이게 다 좋은데 맞아요. 그럼 다 가야 되는데 안 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스토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모멘텀과 수급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그 포인트의 특징이 생겼을 때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돈을 버는 것인데 현재 시점이 어떤 타이밍에 놓여 있는지 한번 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파라볼릭이라는 거죠. 바로 자, 요런 게 이제 요게 파라볼릭이에요. 요게 파라볼릭. 네. 이게 파라볼릭.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주식은 이 방향을 타야 되는데 추세에 대한 방향과 힘의 균형,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느냐, 매도세가 나왔느냐 이런 힘에 대한 균형을 잘 보고 투자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보면은 주식이 호재라고 하는 것이 방금 얘기했던 뭐 자율주행이라고 호재가 아니고 네. 제일 좋은 건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상태에서 일본의 어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근거들, 특징이 생겼을 때 포인트를 잡아 들어간 건데 회사에 대한 내용은 재료라고 하죠. 보통 네. 재료. 그 재료는 촉매제 역할. 그러니까 좀 속도를 더해주고 우리가 이제 음식을 할 때 양념을 더하는 것처럼 네. 맛있게 해주고 좀 맛있게 빠르게 해주는 것뿐이지 그 재료만 가지고는 주가가 안 가거든요. 터져야 가죠, 거래가. 그쵸. 근데 그 언제 터지냐 모르죠, 아무도. 근데 시장에서 터졌을 때 바로 포인트를 잡는다고 아니면 스케줄에 의해서도 잡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5월 달에 어떤 이슈가 터질 거니까 네.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미리 좀 선출한다고. 그러니까 재료를 알면서 네. 수급이 더해지면서 차트의 위치가 바닥에서 출발하면서 특징이 있을 때 들어가야 돈을 벌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약 1년이죠. 1년으로 쭉 빠졌어요. 빠진 상태에서 방향이 위로 잡혔다는 거죠. 거래가 늘면서. 기본적 방향은 이제 시작은 된 건데 네.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이 삼성에서 현재 여러 가지 신수종 사업으로서 펼치고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특히 자율주행을 제가 왜 강조를 드리고 있냐면 네. 하만 기업이 인수했죠. 근데 이 하만을 인수한 그 상태에서 M&A의 대상으로서 돈을 가장 많이 투입한 것이 이번 하만 인수예요. 그렇다면 삼성이 그동안에 그 많은 돈들을 갖고 있다가 M&A를 많이 나섰지만 가장 큰 규모가 하만이기 때문에 그럼 자율주행 쪽에 집중 투자하겠다. 그리고 과거에 인도 대통령과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만나가지고 정상회담 했을 때 같이 이제 경제인들도 같이 이제 참여를 했었죠. 근데 네. 그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이 어디를 많이 순방했느냐. 바로 유럽 쪽의 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지금 많이 성장한 그 나라들의 순방함에 따라서 그쪽에 많은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는 분야지만 삼성에서 굉장히 목적으로서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항상 제가 강조드린 것이 우리나라만의 정책이 아니고 글로벌적인 정책들.
그런 글로벌적인 정책들의 관련주를 한다면은 주가가 쉽사리 꺾이질 않거든요. 왜? 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만 국내에 한정돼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글로벌적인 테마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시면서 매매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네. 한다면 장기적으로 이제 바닥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래가 늘면서 바로 장대양봉 항상 요 위치에서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신저가 속에서는 주식을 투자하지 않고 신저가 속에 주식 투자 않고 바로 첫 번째 대량 거래가 터지는 장대양봉 직전 고점 돌파할 때 네. 요때부터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 종가를 깨지 않는 이상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오. 이게 깨지면 그때는 좀 경계. 근데 거기에 딱 22선 빨간색 선이 거기 걸쳐 있죠. 네. 그걸 생명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22선이 깨지면 보통 주가 잘 안 가요. 한동안. 근데 거기 딱 거기가 그 종가 비슷하죠. 그래서 22선 매매로 손절가를 잡고 앞으로 방향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거래가 없는 형태의 등락 보면 괜찮아요. 거래가 빵빵빵 터졌어요. 근데 주가 안 가요. 그럼 매물 많이 실려 있겠죠. 네. 그럼 위에서 자꾸 팔려는 매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거래가 터지는 상태에서 횡보나 하락을 꺾이는 데는 문제겠지만 거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하지만 단기적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주식은 이격이 축소가 되고 확대가 되고 축소 이게 반복되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격이 좀 확대됐기 때문에 축소하는 과정 속에서 등락을 보이는 만큼 반락을 이용한 기회를 잡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심리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하는 게 아닌 아래에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시그널 돌파할 때 있죠. 딱 여기가 시그널 돌파할 때 이럴 때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꾸준한 관심을 갖지만 단기적인 이격 축소 과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22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22선은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바뀌어요. 그래서 네. 얼마가 아니고 22선, 이동평선 이동하기 때문에 가격이 중간중간 하루하루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만큼 그 선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초보자를 위해서 말씀드리게 된다면 마우스를 갖다 대보세요. 이렇게. 아하. 그러면 22선이 지금 현재 6,206원이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가격이. 그래서 마우스 갖다 대서 매일매일 가격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많은 말들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저는 매수세인지 매도세인지 추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잘 예. 파악한 게 맞을까요? 핵심이 바로 그거죠. 아. 왜냐하면 추세라는 것이 한 번의 방향을 타면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네. 첫 번째 추세 막 바뀔 때 거기서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찾는다면 연속성 있는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하네요. 그죠?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되겠죠. 아, 타이밍.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남 큰손 정홍주 전문가의 알짜배기 강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문자 상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네, 문자 번호 알려드릴게요. 013-3366-8288번으로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종목들에 대한 고민 해결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볼게요. 아, 많은 문자 왔는데요. 이 문자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자. RFHIC 종목 보내주셨어요. 네, 매수가는 3만 원이고요. 비중은 20%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끝번호 8974님 문자입니다. 이분 고민 좀 해결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정문주 전문가님, 어떻게 투자 판단하고 계실까요? RFIC가 되겠죠? 네. 자, RFIC를 한번 제가 한번 설명드리게 된다면은 자, 우리가 이제 기업을 이제 현재의 주가의 위치가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네. 현재의 주가 위치 일단 항상 제가 장기적으로 월봉을 먼저 보시라고 해요. 자, 월봉 장기적 위치가 그동안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죠. 네. 자,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신규 매수를 절대 들어가지 않는데 보유주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특징이 뭐가 있냐면 거래가 터지면서 시작됐죠? 근데 요거를 거래 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크게 어떤 변화가 없겠지만 이걸 네. 넘어가는 거래가 터진다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어떤 큰 방향성이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추세. 거래가 안 터진 상태에서는 계속 5개월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서 네. 꾸준한 상승 기조를 이어가되 현재 이런 지표들의 과열권에 놓여 있다는 것은 이제 어떤 특별한 하락장형 음봉.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의 음봉을 넘는 네. 음봉이 나온다면 그때는 꺾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하락에 대한 징조, 윗꼬리가 긴 영망청의 음봉이 나온다거나
이 이동평선에 붕괴가 된다면 네. 그때 조정에 대비하시면서 지금은 손절가 5개월선을 잡고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빠르게 또 투자 판단해 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요. 이번에 이 문자 보겠습니다. ABL 바이오 보내주셨어요. 끝번호 629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35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비중은 30%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종가가 32,000? 아니군요. 네, 매수가가 35만 8천 원이네요. 35,800원일 것 같아요. 네, 매수가가 35,800원이고요. 오늘 종가가 32,800원이라고 하네요. 네, 정주 전문가님, 이분에 대해서도 투자 판단 잘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그럼 손실 중이시죠? 예, 손실 중이시면은 자 보시게 되면 매수를 35,000원대라고 한다면은 바로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매수를 여기서 한다. 자, 우리가 여기를 매수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투자는 이렇게 양봉,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될 때 투자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양봉이 줄면서 하락에 대한 전환 속에서 매수하셨고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네. 기준 포인트가 변곡점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따라갔다는 건데 가고 있는 종목을 그냥 붙잡은 거예요. 또 변곡점이 나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다시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거 맞추려면 뭐 수급이 특징 정점이 들어왔느냐를 살펴볼 텐데 개인 중심의 매수세가 한 달도 좀 많이 늘었다는 거죠. 네. 또한 뭐 HA바이오 같은 경우의 특징은 실적을 이제 봤을 때 적자를 보였던 기업 이런 적자 기업이 수급이 받쳐지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기대감으로서 매매하기보다는 네. 이렇게 22선 있죠. 이 빨간색 선인 요 20일 이동평선에 대한 지지가 깨진다고 한다면 또 한동안 이격 축소 과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요 22선을 좀 반드시 지켜가시면서 매매하는 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추세가 약간 이탈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경계를 하고 나서 굳이 한다면 돌파 확인 매매인데 네. 실적이 받쳐주지 않고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 것을 저는 별로 관심을 갖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추세 잘 파악하셔서요.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자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정말 많은 분들 문자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카카오 한번 볼게요. 카카오 네, 현재 10만 2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으로 갖고 계신데요.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구체적인 또 고민까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네, 11만 500원이네요. 좀 걱정이 좀 되지 않으실까 싶은데 네, 강남 큰손 정은주 전문가님 네. 어떻게 전략 세보면 좋을까요? 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요새 핀테크에 대한 어떤 그 정부에서의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수혜가 많이 될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남에 따라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많은 4차 산업 기업에 많은 투자를 좀 이미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실적이 정확히 우리가 봤을 때 현재 이번 연도 뭐 예상 실적에 대비 비해서도 퍼가 굉장히 높은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없고 수급에서 봤을 때 수급이 외국인들이 요새 사면서 이제 수급이 받쳐주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거래가 터지면서. 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이렇게 주가 쭉 빠지면서 낙폭을 과다한 상태에서 긍정적 이야기 속에서 재료가 터지니까 일단 올라는 가고 있지만 실제 상승은 요걸 넘어 매물대를 뚫려야 이제 간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낙폭과의 반등이죠. 상승 파동의 폭에 비례했을 때 절반을 깬 상태에서는 흐르는 거고 네. 흐른 상태 잠깐 반등인데 보면은 요 이평선이 지금 매물대가 많아요. 저항권을 뚫지도 않았고 아까 얘기했던 대응봉을 넘어서야 상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상승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반등인데 연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뭐 저평가라든가 뭐 아니면 방향성이 뚜렷하게 낮다거나 둘 다 그런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바닥권의 개념에서 시도하는 개념에서 해볼 수 있겠지만 네. 너무 단정을 짓지 마시고 일단 지금 이제 막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셨기 때문에 위치는 좋아요. 낙폭과대에서 시작을 된 만큼 일봉 보시면 거래가 터졌죠. 네. 양봉이 초겨났죠. 심리가 특히 쌍바닥 이런 거. 쌍바닥 패턴이라을 때 하방경 지수가 주식도 똑같이 차트도 쌍바닥 쓰리바닥 하면 참나 좋은데 상당히 좋은데
투자 심리가 쌍바닥이라는 것은 하방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 상태 거래 터지면서 뚫려고 위에 장기 편심 막 뚫었기 때문에 한동안 약세 신호 나오기 전까지는 약세 신호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거죠. 대응봉. 네. 이런 약세 신호.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격도가 벌린 상태에서 5일선이 붕괴되면서 추세가 방향이 아래쪽 바뀌면서 팔을 꺾였을 때 네. 이런 게 어떤 특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매매를 5일선 매매로 이어간다거나 아니면 좀 더 짧게 한다면 120분 분봉에 5일선을 가지고서 요거 있죠? 요 120분 분봉인데요. 120분 분봉 왜 보냐? 보통 우리가 하루에 120분 봉이 4개가 나와요. 보통 우리가 3, 4개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120분 분봉을 보시게 되면 요것만 안 깨지면 계속 이어가되 단기적인 좀 대응을 해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첫 상승이니까 네. 3일째 단기 매도 또 반락시 재매수를 이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방향이 뚜렷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 대응을 해나가면서 일봉의 5일선 내지 좀 더 짧게는 120분 분봉의 5일선을 가지고 대응한다면 좀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계속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도 투자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시청자님, 매수 시점은 좋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대응해보라고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통해서 고민 꼼꼼하게 진단해 드렸고요. 종목에 대한 매도 의견 나온 경우나 또 손실률이 큰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참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투자에 더 신중해 주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공개가 되어야겠죠. 강남 큰손 정홍주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이 공개되니까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홍주 전문가님, 자 오늘 어떤 종목을 공개해 주실 건가요? 예,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제가 네. 오늘 공개를 한 것이 아니고 원래는 이제 그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특별히 첫날이다 보니까 너무 잘 됐네요. 시청자분들께 네. 좀 선물을 드린다는 개념으로 오늘 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옴니 시스템인데요. 4차 산업 혁명 속에서 우리가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아마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분야가 많을 텐데 그거 네. 다 하려면 전기가 엄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전기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게 모자라도 합니다. 그리고 네. 우리나라 또 탈원전 국가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뭐 전기에 대한 공급이 좀 부족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를 갖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ESS 에너지 전장치 관련주를 좀 관심을 갖는다거나 지능형 전력망에 대한 관심을 가지겠다라는 어떤 개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5G 상용화가 이뤄짐에 따라서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의 신호탄이 이제 올린 거예요. 이번에 이제 개통이 되면서. 네. 왜냐하면 그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것을 다 시연시키기 위해선 5G의 어떤 통신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해서 본다면 이제는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또 세계화 이뤄짐에 따라서 전기 충전소 설립과 함께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적용이 필요할 것이고 특히 원격 검진 시스템이 이제 앞으로 전국적으로 더 깔릴 것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거기에 따른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실적 모멘텀과 아까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차트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역시나 이 종목도 1년 동안, 2년, 3년 동안 주가 빠졌죠. 빠진 종목이 적산병, 연속적인 하방 경직을 보이는 양봉이 연속으로 나왔을 때 이 상태에서 신저가 속의 대응봉의 절반을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온 만큼 이제부터 우리가 투자 순위 시점이고요. 50에서 60으로 터닝하는 심리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꾸준한 관심을 갖되 지금 당장 탄력이 붙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심권에 둔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봉 아까도 말씀했지만 요 생명선인 22선에 대한 기준을 갖고 꾸준한 네.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가 터지면서 돌파가 이뤄지면 본격 탄력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현재 일단 시도할 수 있는 위치다. 그래서 50에서 일봉도 놓이는 만큼 단기적으로 한번 관심권을 둘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강남 큰손 정홍주 전문가님 오늘 옴니 시스템을요 공략해볼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습니다. 또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요 방송 직후에 이어지는 무료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항상 장이 끝나고 나면 공개 방송을 제가 하니까 3시 반 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저녁에도 또 공개 방송하는데요. 9시부터 뭐 저녁 11시까지 항상 공개 방송을 머니투데이 W 오시게 되면 공개 방송을 통해서 무료로 많은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오셔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 30분 그리고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9시부터 또 무료 방송이 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강남 큰송 정웅주 전문가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꼭 참여하셔서요. 내일 장에 대한 대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화면을 통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위치한 뉴욕의 현지 시간, 현재 오전 9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요, JP모건과 웰스파고의 1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게 되면서 지수 상승 마감 이끌어 주었고요. 또 경기 실적도 굉장히 둔화되고 있었다라는 우려를 어느 정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줄줄이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뉴욕 지수입니다. 3대 지수 혼조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P 500이 0.03%에서 플러스권에서 다우 지수는 0.02% 소폭으로 하락한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는 0.11% 오른 모습으로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장이 개장하기 전에 골드만삭스의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공개된 골드만삭스 1분기 이익은요. 시장 예상은 웃돌았습니다. 순이익 21억 8천억 달러, 순이익 21억 8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5.71달러 나타났고요. 매출은 예상치를 조금 밑도는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적 공개 이후에도 프리마켓에서는 상승 흐름 보여졌지만 오늘 미국장에서는 혼조세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본장 개장하기 전에 또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나타났습니다. 뉴욕의 제조기업의 경기 흐름을 볼 수 있는 지수인데요. 예상치를 매우 큰 폭으로 상회하는 10.1이라는 수치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장 혼조세로 시작하고 있는 미국 지수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유럽 지수는요, 사실 일제히 상승하면서 흐름 이어갔었는데 오늘은 영국은 소폭의 0.07% 하락하며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17%, 프랑스 까크 지수는 0.09% 혼조세로 이어지고 있는 영국장 흐름입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시장 한번 보실까요? 네,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는요, 12거래 연속 상승 마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0.42% 오른 2242선까지 오늘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 한번 살펴보시죠. 네, 간밤에 지난 주말에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됐던 가운데 오늘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지만 점점 그 하락폭 키워가더니 0.27% 하락한 3,180선에서 거래 마감됐습니다. 네, 중국까지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글로벌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김육 소장과 함께하시죠.
편안한 월요일 밤 보내고 계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미국 증시 개장 방송에 오랜만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 참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해외 주식을 안방에서 거래하는데 훨씬 많이 편의성이 더해졌습니다. 비대면 계좌 통해서 MTS로 바로 스마트폰으로 거래하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머니W 라이징스타와 함께 현지 생생한 종목들을 같이 접근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 보신 대로 뉴욕 3대 지수 오늘 혼조세 출발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좀 마이크로한 측면으로 좀 보기로 하죠. 먼저 MSCI 한국펀드 개장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사실 미국 증시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욕구도 오늘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MSCI 한국지수 오늘 소폭이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이 중에는 삼성전자가 21%, SK 하이닉스, 포스코, 현대차 등등의 순서로 구성돼 있고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금융시장에는 해가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있는 가운데서도 뉴욕 증시에 상장된 한국 주식펀드는 보시는 대로 외국인들이 열심히 거래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 수출지표 호조 여기다가 JP모간의 실적 호조까지 그동안의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는 조금 과장되지 않았나 이런 인식을 키워줬고요. 어쨌든 대대적인 위험자산 선호 랠리 속에서 달러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이제 소폭이지만 달러는 하락 출발을 했고요. 최근 글로벌 제조업 지표가 반등하면서 이제 조금 연준의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금 바다 건너 들어오는 데이터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95선에서 97선 초반까지 어쨌든 슬금슬금 올라왔다가 최근 반락이 나오고 있죠. 다음에 달러 원 환율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서울 환시에서 달러 원 환율 1133원 10전에 마감했는데 일단은 뉴욕 현지 시간 지금 오전 9시 41분 40초 지나고 있는데요. 뉴욕 환시에서는 환율이 추가 하락하면서 1132원대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현지의 투자 의견 변경 종목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왜 이제 개장 전에 개별 종목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밤 미국장에 당장 대응해야 될 종목들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리바이스 되겠습니다. 청바지 업체의 대명사죠. 1853년 설립돼가지고 지금 165년 동안 대표적인 글로벌 청바지 메이커로 위상을 지켜왔는데 상장은 올해 2019년 3월 달에 했으니까 증시에서는 아직 새내기죠. 지난 3월 20일 상장한 이후로 월가 금융사들의 투자 의견을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설명 들으시면서 바로 HTS의 리바이스 검색해 보셔도 바로 차트 보면서 가격 대응도 가능하고요. 최초 공모가가 이게 17달러였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종가가 22달러 45센트에서 마감됐고요. 오늘 텔시 어드바이저스 그룹에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제시하면서 목표가는 28달러 나타냈고요. 오늘 리바이스 갭상승 출발로 여기에 화답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월트 디즈니. 앞에 보신 리바이스만큼이나 누구나 다 아는 종목 중에 하나죠. 요즘 진짜 뜨거운 그런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요. JP모간 체이스에서 투자 의견 상향 발표하면서 11%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은 또 개장 전에 임페리얼 캐피탈에서 월트 디즈니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재편입하고 목표 주가는 129달러에서 139달러로 비교적 큰 폭의 상향을 줬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월트 디즈니 하면은 만화 영화나 테마파크 같은 약간 좀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OTT라고 하죠. 오버 더 탑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TV의 위상을 넘어가지고 자체적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포츠 채널 ESPN하고 손잡으면서 어린이들이 보는 디즈니, 그다음에 성인이 좋아하는 스포츠 채널 이렇게 손잡아서 넷플릭스에 도전한다. 이런 또 뉴스도 나왔었는데요. 여기다가 최근에 팍스까지 인수 허가가 나면서 그야말로 그동안 이제 방송사 눈치 보고 케이블, PP 눈치 보고 이러던 현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로 초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월트 디즈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HTS에서 바로 검색하시면 디즈니 투자 의견 그리고 그동안의 차트 보실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월트 디즈니에 대한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 그리고 목표가는 129달러에서 139달러로 상향됐습니다. 제가 모두 부분에 전해드린 MSCI 한국지수 기준가가 오늘 계속 플러스로 유지된다면 한국 증시에서 이제 오늘 우리 월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외국인 1,781억 순매수였고 코스닥은 129억 순매도였죠. 여기에 따라서 코스피는 상승 마감, 코스닥은 하락 마감이었는데 그만큼 외국인들의 지배력을 생각한다면 오늘 밤 미국 증시가 결국 내일 우리 시장의 힌트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그 외 많은 글로벌 주식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문자나 홈페이지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는 013-3366-8288번이고요. 또 포털 사이트에서 머니W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이곳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라이징 스타 관심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현석 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방송의 첫 종목이에요. 정말 시청자분들 네, 많이 많이 정말 네. 기대되실 것 같은데요. 네. 시청자분들 많은 분들 좀 걱정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네. 정말 기대되는 종목 공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개 바로 부탁드려요. 네, 이제 원래는 앞에서 조금 보충적인 부분 해외 주식을 우리가 왜 봐야 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바로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엠텍 시스템즈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1981년에 설립이 된 반도체 기기 관련 설비 회사입니다. 현재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반도체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디램 가격이 굉장히 좀 급락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하였지만 결국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몇 년간 반도체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는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죠. 그래서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이제 시장을 선도하는 고객사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고객사들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반도체 사업 부분은 지속적인 성장을 몇 년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이제 투자 포인트는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의 높은 성장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게 이제 굉장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이제 반도체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실리콘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실리콘이 열에 굉장히 취약을 하기 때문에 규소에다가 이제 탄소를 추가를 해서 굉장히 이제 열에 강한 튼튼한 반도체 소재를 만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앞에서 우리가 본 반도체 어떤 고성장세와 똑같이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도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반도체 밸류 체인의 모습인데요. 여기 이제 반도체 기판에 그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투자 포인트 세 번째는 바로 이 태양광 사업 부분을 매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제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래 그림에 보시면은 왼쪽 아래 부분에 솔라라고 보이시죠? 예, 맞습니다. 태양광 사업 부분인데요. 현재 이제 작년 2018년 같은 경우에도 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태양광이 중국에서 살짝 이제 공급 가액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좀 경제 규모로 계속 좀 밀어붙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마진이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양광 사업 부분 매각이 올해 4월 3일 날 이루어진다. 그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포인트 세 가지 다 알아봤는데요. 현재 이제 매수가는 한 6.5불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8불, 손절가는 6불 정도로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현석 연구원님 오늘 암테크 시스템즈 들고 와 주셨고요. 목표가는 8불, 손절가는 6불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머니W 알찬 시간 또 마련해 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웃음꽃 피게 해드릴 더 좋은 강의와 상담 앞으로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및 해외 관심주로 앞으로 이번 주 특히나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